입니다. 네. 자, 제일 처음에 수업 시작 전에 8월이죠. 8월 초에 이제 제가 이제 올려드렸던 카페 게시판에 올려드렸던 이제 강의 계획서인데요. 자, 혹시라도 화면이나 제 말이 잘 들리지 않거나 화면이 좀 흐린 경우가 있으면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어, 공지 드렸던 대로 이제 자본론 1권을 함께 읽는 수업이고, 온라인 수업 특성상 저녁에 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하고 월요일에 같은 내용의 같은 진도의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 여름에 그 정치경제학 입문 수업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막수주의 경제학에 대해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제대로 이제 공부하고자 하셨을 때 자본론을 이제 직접 읽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죠. 그래서 오늘 학기에 이제 자본론 1권을 함께 읽는 건데 혹시라도 이 정치경제학 입문 수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여기 수강 신청을 하신 분이 계시다라면은 제가 이미 이제 들어오신 분을 이제 안 됩니다,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예, 없으니까 예, 그 전에 이제 공지했던 대로 유튜브에 이제 서막 채널에 여름에 진행했던 정치경제학 입문 강의가 전부 올라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막스 경제 이론을 다루는 이제 앞부분 대체로 한 절반 정도까지죠. 1강부터 이제 8강 한 공황을 다루는 부분까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꼭 따로 시간을 내서 이제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재는 자본론이 국내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함께 읽을 텍스트는 고 김수행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어, 번역하셔서 2015년에 출판된 비봉출판사판 자본론입니다. 그래서 이 책인데요. 이 책이 이제 번역본 중에서 제일 좋은 책이냐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제가 반드시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어쨌거나 이제 저한테 제일 익숙한 책입니다. 여러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으로 자본론 세미나를 한 20년 이상 진행을 했었고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같이 읽게 된 2015년 개혁판에서는 이 개혁 작업에도 제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뿐만 아니라 뭔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는데 이제 제일 예, 무난한 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텍스트를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고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로 두 번째 참고 자료는 파일로 이미 올려 드렸고 세 번째는 우리 정치경제학 입문 교재였죠. 최만 선생님의 노동자 교양 경제학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의안이라는 거 돼 있는 거는 어, 첫 시간이니까 이런저런 자료들을 오늘 올려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아마 매 시간 판서 형식으로 남기게 되는 이제 판서 슬라이드를 이제 올려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우리가 이제 복습 문제 같은 경우 제공할 때 같이 파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자본론 1권에서 1편은 강독으로 진행을 합니다. 한 두 달 가까이 진행을 할 텐데 그래서 아마 1편은 여러분이 따라오기가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많이들 이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천천히 하나하나 이제 같이 읽어가면서 제가 코멘트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2편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예, 그 막스가 논의를 전개하는 방식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또 상대적으로 1편보다는 훨씬 읽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내용 요약 중심의 발제를 진행하고 질의응답 형식으로 세미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무리가 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차근차근 진행하려고 일정을 잡다 보니까 오늘 시작해서 이제 그 추석하고 이제 내년 설을 쉬고 나면은 3월 첫째 주에 4분론 1권을 이제 완독하는 계획입니다. 예, 큰 문제가 없거나 이제 없고 이제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 계획을 이제 지킬 생각입니다. 예,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미나 지금 실시간으로 참가하시는 분들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줌으로 접속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 영상도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시차를 두고 우리 다음 카페의 정치경제학 입문 그 강의 게시판을 사용했던 그 카페에 똑같이 이제 그 시차를 두고 자료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질문은 여러분이 이제 언제라도 세미나 중간에도 하시면 되고, 세미나 끝나고 나서 이제 텔레그램 방에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다음 카페에 있는 강의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무방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그 참고사항으로 올려둔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리면서 대부분 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쭉 넘어갈 거고요. 예, 일단 우리는 이제 그 이번 학기 이제 자본론 1권을 완독하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내년 3월 초쯤 됐을 때, 어, 몇 분이나 남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예, 저는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절반 이상 남아 계시면 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상. 6개월을 이제 버티시는 분들이 아, 전부 다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이제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 4분론 1권은 무조건 이제 완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완독하고 난 다음에 기왕 1권을 읽었으니까 내친 김에 이제 2권, 3권까지 더 읽어보자 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계신다면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계획이고요. 관련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추가로 올려드린 그 4번은 1권 읽기 안내 이거를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 텍스트는 김생 교수님 번역본이고요. 그다음에 참고 문헌은 우리 정치개혁대학 인문 교재 노동자 교양 경제학하고, 그다음에 이제 2번하고 3번이 그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서문하고 이제 서평인데, 이건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같이 읽을 거예요. 파일도 이미 올려드렸고요. 자, 여러분 중에는 이제 다른 텍스트를 읽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병행해서 읽으시면 돼요. 근데 어쨌거나 공통 텍스트는 어떤 형태로든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특히나 이제 1편 같은 경우는 같이 읽을 거거든요. 그리고 논의를 하고 이제 질의응답 같은 걸 이제 진행할 때 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서로 이제 공유를 하고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진행 방식도 이미 말씀을 드렸고 2편부터 이제 발제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할 건지 추가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오늘은 자본론 본문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소개하고 전반적인 이제 개관과 막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살펴볼 텐데, 다음 주부터 이제 여러분이 이 텍스트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자본론 1권의 서문하고 후기들을 읽을 거고,
다다음 주 아마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서 한 3주쯤이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어, 대체로 이제 자본론을 한 번이라도 접해본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특히 이제 1편이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 뭐, 거기에 이제 여러 이유가 있기는 있는데, 일단, 뭐, 제 나름대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여기 써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저만 떠드는 게 썩 좋은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면서 한 문단씩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제가 화면에서 이제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있는데, 심성복 씨 혹시 읽으실 수 있으세요, 지금? 가능하시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은 첫 문단 하겠습니다. 네, 자본론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책으로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가 첫 부분이 어렵다는 점 때문입니다. 특히 혼자 읽을 경우에는 앞부분에서 계속 막히다 보면 어느새 맥이 빠져서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처음에는 1편을 건너뛰고 시작하라고 말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해서 전체 이론의 기초를 이루는 부분을 피해간다면 오히려 제대로 된 이해에 도달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혼자 읽을 경우뿐만 아니라, 여럿이서 이제 자본론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할 경우에도, 예, 뭐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느 정도 충분한 지식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초심자들끼리 읽을 때는 이제 똑같아요. 예, 읽어도 읽은 것 같지 않고 네, 뭔가 나름대로 이건 이런 뜻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게 이제 맞는지 아닌지 검증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포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나름 편법 아닌 편법으로 1편 어려우니까 이제 쉬운 부분, 그 사례들 많이 나오는 부분부터 먼저 읽고 나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딱히 그게 썩 좋은 방법인 것 같진 않아요. 막스가 아무 생각 없이 1편의 이제 내용들을 배치하진 않았을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거냐라는 거죠. 자, 최병희 씨 지금 화면은 안 보이는데, 읽으실 수는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먼저 참고 자료로 두 개의 짧은 글, 막스의 정치 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서문과 엥겔스의 서평을 추천합니다. 비판 서문은 막스가 자본론을 쓰게 된 경과와 집필 계획, 서술 방법, 역사적 유물론에 관한 정식화 등이 압축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엥겔스가 쓴 서평, 특히 마지막 부분은 자본론 1권 1편과 사실상 동일한 범위를 다루고 있는 비판의 내용이 막수의 서술 방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론 1권에 대한 서문 후기들에도 자본론의 이해에 도움을 주는 여러 언급들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서문을 볼 거예요. 그러면은 간략하게 이제 막스의 생애를 저작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막스가 가진 흔히 이제 역사 유물론이라고 부르는 이 생각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자본론 일권의 서문하고 후기들을 쭉 한번 볼 텐데 여기도 이제 나름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권 1편 우리가 강독으로 해서 다 읽고 나면은 이그 엥헬스가 이 정치경제 비판을 위하여에 대해서 판촉용 서평을 몇 개 쓰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을 볼 거예요. 예, 자본론을 읽는데 왜 그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서평을 보냐면은 이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라는 책이 우리가 읽는 이제 자본론 1권 1편하고 사실상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본론 1권 1편이 이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를 리라이팅한 이제 새로 쓴 그런 텍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서평을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되죠. 예. 근데 뭐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첫 두 줄을 여기 할애를 합니다만은 그것도 사실은 조금 난망한 측면이 있어요. 그 다음 얘기입니다. 자, 지금 새롬 씨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상의 내용들은 일단 처음 보았을 때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자본론의 텍스트를 읽어보고 나서야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몇 주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1편 전체를 여러 차례 읽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즉, 처음에는 당연히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고 그저 눈이 글자를 따라가는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큰 부담 갖지 않고 일단 끝까지 한번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차례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두 번째 읽을 때에는 문제의식이 보다 뚜렷해진 상태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1편 전체를 읽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범위를 먼저 읽고 수업이 끝난 다음 해당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그 다음 시간에 다른 범위까지 읽는 방식으로 적어도 두세 번 이상 반복해서 읽기를 권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지금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서문, 서평, 그리고 이제 일권, 서문, 후기들 같은 경우도 자본론 공부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들여다봤을 때, 아, 이게 이런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구나 하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지. 처음에 막 읽었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결국에는 대단히 이제 무식해 보이지만은 여러 차례 읽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 경험상. 예. 여러 차례 읽으면서 어쨌거나 강사랍시고 이제 제가 코멘트를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자본론에 대해서 완벽하게 또는 이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수 있어요. 뭐 저도 이제 그 한계나 편향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쨌거나 이제 여러분보다는 이제 먼저 그리고 꽤나 여러 번 읽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이드 역할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읽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 도움을 받아 가면서 여러 차례 이제 읽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당장 다음 주부터 여러분이 이제 텍스트 구하셔가지고 소문하고 후기들부터 읽기 시작을 하실 텐데 가급적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공부할 부분을 한 번 정도 읽고 오시는 게 필요해요. 물론 이제 정 바쁘시면 어쩔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세미나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는 그 실시간으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강사가 그냥 이제 떠먹여 주는 것만 가져가서는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결국 이제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고 머리를 써가면서 네, 노력을 해야 이제 그만큼 여러분한테 남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엔 당연히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 잘 눈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읽고는 있는데 의미는 잘 안 들어오고 그냥 눈이 글자를 따라간다. 까만 건 글씨고 흰 건 종이다. 뭐 이런 수준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런 수준에서라도 한 번 정도 읽고 오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 시간에 한 차례 이제 같이 읽으면 조금 달라 보이겠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최소한 세 번 읽는 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그 강독으로 진행하니까 진도가 천천히 나갑니다. 천천히 나가니까 부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제 별 준비 안 하고 그냥 그 수업 시간에만 참여를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가지고 미리 좀 읽어 오시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복습 한번 하시고 다음에 공부할 범위 예습하시는 정도로 그런 정도로 한 두 달 정도만 함께 읽어 주시면은 1권 1편에서 이제 막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앞으로 자본론 공부를 계속 해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기초를 확립하는 과정이 됩니다.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은 이것도 이제 나름 여러 차례 자본론 공부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잔소리가 늘어서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건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연욱 씨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네.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텍스트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본론과 같이
고전의 반열에 오른 책의 원문의 내용보다는 그 내용을 둘러싼 평가나 해석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되고, 막상 텍스트를 읽을 때에도 그동안 접했던 이런저런 시각들과 단편적인 지식들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자신의 것으로 남게 되는 것은 주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한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전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래요. 누구나 읽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안 읽는 책이 고전이다 하는 건데, 예, 뭐 실제로 이제 자본론도 그런 의미에서 고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문이 어렵다라고 이제 그 악명이 높으니까 좀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이제 풀어놓은 책을 이제 먼저 접하게 되는데, 어, 사실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읽는 게 필요하긴 한데, 우리가 정치경제학 입문 강의를 함께 한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텍스트를 직접 읽고, 거기서 막스가 말하는 내용을 직접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에 이제 기대 가지고, 잘 모르겠으니까, 대충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런 뜻이려니 하고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건 이제 읽어도 읽는 게 아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제대로 이제 남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예, 힘들게 되더라도 자기 자신의 머리로 이해한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책을 기왕 이제 읽기로 하셨으면은 텍스트하고 정면 대결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각오로 덤벼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자세로 이제 덤벼들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두 번째인 거죠. 박정준 씨 읽어줄 수 있을까요? 아, 어려우시군요. 네. 자, 제가 이제 요청을 했을 때 힘드신 분들은 뭐 이렇게 이제 제스처로 알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채팅으로 알려주셔도 됩니다. 이소미 씨 가능하세요? 네, 읽어주십시오. 둘째는 모르는 문장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가끔씩 문장 자체가 해독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질문과 토론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남들은 다 아는 것 같은 내용일수록 중요하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부분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적극적으로 묻고 토론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그 대목은 결국 모르는 채로 넘어가게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읽더라도 여전히 모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정치경제학 입문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죠. 적극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내가 모르는 얘기는 어지간하면 남들도 다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괜히 그 불필요하게 이제 소극적이 되면은 서로한테 이제 손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왕 읽기로 한 거, 모르는 문장 없이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자체가 해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결코 이제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처음 읽었을 때 도대체 뭔 소리야 싶은 경우가 대단히 많았어요. 어쨌거나 그걸 이제 해소하려면은 여러 차례 이제 읽으면서 고민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여러분은 이제 가이드가 있는 지금 등산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여러분보다 자본론이라는 산을 먼저 여러 차례 올라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경치가 이제 잘 눈에 안 들어오면은 가이드를 괴롭히시면 됩니다. 저를 괴롭히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물어봤다가 이제 강사가 몰라가지고 이제 힘들어하면 어떠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제가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장사를 꽤나 오래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당황하거나 힘들어하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괴롭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상배 씨 가능한가요?
자, 이상배 씨 가능하시면 읽어주시고요. 화면이 멈춰 있는 거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네, 같네요. 네, 읽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수업 세미나에 빠지지 않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잠깐만요. 지금 끊기나요? 살짝 끊기네요.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음, 자, 계속해 주세요. 예, 이제 끊나요? 네, 아직도 조금 끊기는데, 읽은 네, 부분 다음부터요. 네, 여기서부터. 네. 한 학기 동안 몇 차례 정도 출석이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수업 세미나에는 참석할 수 있지만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따로 읽어서 보충할 생각으로 수업 세미나에 나오지 않게 되는데 이것이 자본론 공부를 끝까지 못 버티게 하는 함정입니다. 텍스트를 읽지 못했더라도 아니 그럴수록 더 수업 세미나 시간만큼은 반드시 출석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든 따라가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빠지더라도 어찌어찌 따라잡을 수 있지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앞에서 다룬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힘든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뭐, 전출을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근데 이제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일주일에 두 번 진행을 하니까, 어, 부득이하게 사정이 생겨서, 자기가 원래 속해 있는 반에 출석이 어려우시면 다른 날에라도 출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책 못 읽고 왔는데 들어와도 되나 싶을 텐데 제가 가급적 읽고 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책을 못 읽더라도 오셔야 돼요. 당연히 이제 오면은 안 읽고 왔으니까 조금 따라하기 힘들거나 예, 이해가 이제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더라도 실시간으로 이제 함께 한 것과 그렇지 않고 이제 나중에 따로 공부하겠다고 하는 건 학습 효과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두 번 빠지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계속 미뤄지고 늦춰지면서 결국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가능하면 오시고 책을 못 읽었더라도 오시고요. 그리고 한두 번 빠졌다고 이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가능한 빨리 시간을 내서 녹화 영상 보시고 공부하시면서 예, 분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가에 따라서 그만큼 이제 남게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22번에 걸쳐서 오늘부터 내년 3월 초까지의 이제 진도표입니다. 거의 이 비슷한 순서로 이제 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걸 보고 그때그때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궁금하시거나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편하게 말씀하시고요. 없으시면은 첫날이라서 이제 제가 요약 노트 같은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굳이 이걸 제공하지는 않을 텐데 어쨌거나 오늘은 네, 첫날이라 간단한 이제 안내 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강의 소개인데 뭐 정치경제학 입문 들으신 분들은 예, 다 아시는 얘기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공부하는 책이 자본론인데 여기 보면 이제 부제로 떡하니 이제 정치경제 비판이라고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 정치경제학이라는 이제 단어가 뭐 한국에서 예, 막수주의 경제학의 이제 대용어로 쓰이는 경우가 이제 많다라고 예, 진즉에 말씀을 드렸죠. 뭐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대부분 다 아시는 얘기니까. 네. 애초에 이제 그 정치경제학이 폴리티컬 이코노미라는 이제 영어 단어를 번역한 거고, 이 폴리티컬 이코노미라는 단어는 우리가 경제학이라고 알고 있는 이코노믹스라는 단어와 정확하게 동의어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이코노믹스보다 더 오래된 단어고, 이코노믹스라는 단어가 없었을 때도 경제학은 존재했고, 예, 그때 이제 경제학은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폴리티컬 이코노미라고 불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본론의 이제 부제가 정치 경제학 비판인 이유는 예, 이 막스주의 경제학 스스로를 막스가 자기 비판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래적인 의미의 정치 경제학인 거죠. 즉 당대의 이제 주류 부르주아 경제학 일반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경제학을 제시하는 책이 자본론이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론의 부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왜 하필 정치경제학이라는 단어를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됐는지는 뭐 예전에 이제 입문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입문 시간에 드린 말씀인데 독일 사람이 이제 칼 막스, 정확하게 이제 프로이센 사람입니다만은 칼 막스를 왜 한국에서는 또 이제 카를 마르크스라고 표기를 해야 되느냐, 외래어 표기법이 왜 이딴 식이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일본식 발음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일본어에 이제 가타카나로 쓴 카루 마르쿠스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국에서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목한 시기에는 어, 전혀 다른 사람인데 발음이 살짝 비슷하다는 이름만으로 막스 베버 책을 이제 소지하고 있던 사람들도 곤욕을 치렀던 시기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그지 멀지 않은 시기 있었고 사실은 이제 지금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이제 오해와 왜곡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죠. 자, 뭐 이런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자본론의 이제 저자들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본론의 이제 저자는 팔 막스인데 실제로 이제 그 막스를 이야기할 때 이제 따로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 뭐 사상적 동지이자 이제 절친이었던 프리드리 엥겔스입니다. 보통 우리가 엥겔스라고 읽습니다. 뭐 영어식 발음이 엥겔스고요. 독일어식 발음이 이제 엥겔스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은 주 저자가 막스이기는 하지만은 사실상 엥겔스의 기여가 없었으면 자본론이 성립할 수가 이제 없었어요. 1권부터 3권까지 전부 그렇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그 사실상의 이제 공저자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분들의 이제 저작이 대단히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방대하게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인용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이제 특정 분야의 학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가서 이런저런 이제 학문적인 논의만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당대의 현실을 이제 극복하고 세상을 이제 바꾸려는 혁명가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저술을 읽을 때 그 저술의 이제 바탕에 있는 것이 현실을 이제 극복하려는 이런 의도, 혁명이라는 의도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론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자본론은 경제 분석을 주 목적으로 하는 책이기 때문에 대놓고 혁명을 선동하는 책은 아니에요. 근데 왜 자본주의 경제를 철저하게 분석하려고 했는가? 그 바탕에는 결국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이제 변혁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인문 강의 거의 마지막 시간에도 인용을 했었지만은 막스가 이제 젊은 시절에 포이에르바흐라는 철학자의 그 저술을 읽고 남긴 이제 노트 중에 이런 문구가 있죠. 철학자들은 세계를 단지 다양하게 해석해 왔을 뿐이다. 중요한 건 뭐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다라는 거죠. 단순히 이제 해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자체를 이제 변화시키는 변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이제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조금 이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은 어, 전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읽으시면 되는데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온 책들은 뭐 제 기준으로는 썩 그렇게 읽을 만한 책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뭐 항상 이제 이런 책들도 그 유행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 상당히 많은 전기가 나와 있지만은 또 그중에서 상당히 많은 어쩌면 이제 대다수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제 이 두 사람의 생각이나 생애를 왜곡하거나 이제 재단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그 제가 읽은 그 몇 개 안 되는 책 중에서 권해드릴 만한 책이 이제 세 권이 있는데 세 권 중에 이제 두 권은 뭐 안타깝게도 절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1번이 이제 제일 쉬운 전기예요. 막스하고 앵겔스의 두 사람의 이제 공동 전기인데 상대적으로 짧고 대단히 간명하게 잘 쓰여져 있는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동 전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상당히 이제 긴 책인데 그 막스를 그 인류에게 이제 그 불을 가져다 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죠. 이제 프로메테우스에 이제 비유한 7권짜리 소설식의 이제 전기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나름 상당히 이제 체계적으로 막스의 저술들과 그 생애를 연결시키고 있는 이런 책인데 실제로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붕괴했지만은 구소련에서 공식적으로 집필한 이제 전기입니다. 그래서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설 막스 레닌주의 연구소에서 집필한 2권짜리 전기문인데 보통 이런 식의 그 텍스트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 실제로 그런 식의 이제 선입견이 뭐 공부하는 데는 저는 이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어쨌거나 대단히 이제 충실하게 이 사람들의 이제 생애와 각종의 이제 저작들을 배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나름 이제 제대로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좋은 보조 자료가 될 수 있는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80년대에 나온 책은 진즉에 절판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최근에 출판사 이름만 보면 별로 이런 책을 출판할 것 같지 않은 출판사에서 이걸 이제 그 재출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은 지금도 아마 도서에서 시장에서 시중에서 구입하실 수 있을 거고요.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절판이 됐는데 막수주의 관련한 이제 도서들을 절판된 도서들을 방대하게 수집을 해서 그 파일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노동자의 책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를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대단히 많은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정말로 이제 보석 같은 이런 자료들을 어렵지 않게 이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최소한의 이제 후원만 하시면은 방대한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텍스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텍스트들을 에,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가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뭐 이 사람들의 이제 생애와 저작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저번론 그 책을 여러분이 이제 구입하신 다음에 1권에 이제 1권 상에 첫 부분을 보면은 두 사람의 사진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막스의 생애와 저작이라고 해서 간략한 이제 그 요약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이 내용들을 조금 길게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 다룰 거냐면은 막스가 1859년에 출간한 정치경제 비판을 위하여 라는 책의 이제 서문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여기서부터도 이제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이제 함께 읽어 주실 것을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순서대로 읽지 않고요. 그 우리가 이제 생애와 저작이라고 해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제 조금 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20번째 줄부터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릴 거예요. 자, 권민수 씨 가능하실까요? 아, 안 되시는구나. 박민지 씨 어떠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나의 전공은 법학이었으나 나는 그것을 단지 철학 및 역사를 연구하는 외에 부차적 학과로서 연구하였을 뿐이다. 1942-43년에 처음으로 나는 라인 신문의 편집자로서 이른바 물질적 이해에 대해 한마디 해야만 하는 잠시만요. 한마디 해야만 하는 곤란에 처하게 되었다. 혼란에 처하게 되었다. 산림토벌, 산림도벌과 토지 소유의 분할에 관한 라인 주의회의 의사록, 그 당시 라인 지방의 주지사였던 폰 샤퍼 씨가 모젤 지방 농민들의 상태에 대해 라인 신문과 벌였던 공적인 논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무역과 보호관세에 대한 토론 등이 내가 경제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최초의 동인을 제공하였다. 예,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 장짜리 이제 연표를 어떤 책에서 실려 있는 것들을 이제 편집해서 만들어 놨는데 1818년 5월 5일에 이제 출생을 했습니다. 앵겔슨이 2년 후에 태어났고요. 네, 막스 생일이 대한민국의 어린이날입니다. 막스 생일은 이제 공휴일로 기념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자, 농담이고요. 막스하고 앵겔스가 이제 둘 다 나름 그 노동계급 출신이 아니라 유산계급 출신이죠. 있는 집 자식들이었습니다. 막스는 그 선대에서 개종을 한 기독교로 이제 개종한 유대인 집안에 유대인 법률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잘 사는 집안이었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뒤를 이어서 변호사 법률가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예, 당시 이제 독일 통일되기 전에 이제 프로이센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학이었던 베를린 대학이 이제 법학부. 지금으로 치면 이게 대한민국에서 서울대 의대 정도 되는 데입니다. 거기를 이제 보냈어요. 근데 이놈의 이제 아들내미가 아버지 마음을 이제 헤아리지 못하고 나름 좀 불순분자들하고 이제 어울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학 공부는 소홀히 하고 이제 철학과 역사에 심취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에, 법학 학위를 받지 못하고 베를린 대학이 아니라 이제 다른 대학에서 이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언론계에 투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인 신문의 편집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 독일이 그 유럽의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본주의가 이제 늦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 영국은 이미 이제 산업혁명을 진즉에 수행한 다음에 자본주의적 발전이 엄청나게 진전된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프로이센은 아직 이제 봉건 귀족들의 그 세력이 엄청나게 이제 강대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롭게 부상하기 위해서 이제 모색을 하고 있는 부르주아지들, 나중에 이제 자본가들이 뭔가 이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만든 예, 게 책이 이제 라인 신문이라는 잡지였어요. 근데 또 이제 그 프로이센의 나름 이제
부르주아지들이 만들긴 했는데 또 직접 전면에 나서가지고 그 봉건 귀족들이 지배하고 있는 프루이센 정부하고 마찰을 빚기는 싫으니까 그 얼굴 마담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 좀 똘망똘망하고 이제 목소리 큰 녀석을 찾다 보니까 이제 막스가 낙점이 돼서 예, 대단한 20대 초중반입니다. 당시 막스가 새파랗게 어린 막스를 이제 편집장으로 예, 내세웠는데 이때만 해도 이제 막스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급진적 민주주의자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이제 그 공산주의자가 이제 되느냐라는 거죠. 라인 신문 편집자 역할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 막스 스스로 이야기하듯이 이른바 물질적 이해관계,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뭐 철학이나 정치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물질적 이해관계, 경제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무슨 이제 뭐 삼림도벌이라든지 뭐 모젤 지방 농민들의 상태 등등에 관한 막스가 이제 그 라인 신문의 편집장으로서 이제 집필했던 그런 기사들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실제로 이 내용을 나름 이제 그 시각적으로 잘 요약한 그 영화가 2010년대 후반에 나왔었죠. 대어 융의 칼 막스라고 해서 이제 독일어로 된 독일어로 된 영화가 나왔는데 그 유튜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입부를 같이 한번 보고 한 몇 분 앞부분만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소리가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공유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지금 소리 공유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설정을 지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때요? 지금 되나요? 지금은 공유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탭 공유를 하셔야 소리가 들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죄송합니다. 제가 소리 공유를 그, 제대로 안 하고 지금 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예, 네. 역시 안 들리면 말씀을 해주세요. 잘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최근에 이게 줌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전에는 제가 말하는 소리가 켜져 있는 상태면 이 영상 소리 공유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대로 제 마이크를 끄면 공유가 되려니 생각했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달라졌습니다. 이러면은 더 설명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화면은 아마 거의 전부 다 보셨을 테니까 그리고 어차피 독일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그냥 배경으로 들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다시 보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게 이제 봉건 영주 독일 프로이센 이제 영주의 땅이에요. 사유지인 거죠. 사유재산입니다.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땔감을 얻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나무에서 가지를 꺾거나 그러면 이게 이제 사유재산을 훔치는 절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 사가서 땅에 떨어진 것만 이제 주워가지고 땔감으로 이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보면 이제 소년이 생나무가지를 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이제 큰일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영주의 숲에 들어와서 땔감을 주워가는 거는 암묵적으로 용인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것도 이제 처벌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것도 이제 절도, 도벌이라고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라인 신문에 이제 막스가 그걸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서 이게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배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주가 이제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탄압하는 상황인 거죠. Die eine, wenn das Volk die Gesetze nicht befolgt. Die andere, wenn es durch die Gesetze verdorben ist. Ihr habt den Unterschied zwischen Diebstahl und Sammeln verwischt. Aber ihr irrt, wenn ihr glaubt, es sei in eurem Interesse. Das Volk spürt die Strafe, aber es sieht nicht das Verbrechen.
Und weil es kein Verbrechen sieht, wo es bestraft wird, solltet ihr es fürchten, denn es wird sich rächen. Und? Zufrieden? 네, 보셨죠? 네, 제가 오랜만에 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네, 프로그램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데 그걸 제가 따라잡질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삼림도벌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에요. 사실은 멀쩡한 이제 나무를 사유지에 있는 나무를 벤 게 아니라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 갔는데 그걸 이제 도벌이라고 해서 이렇게 끔찍하게 탄압을 하고 때려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분개해서 막스가 비판하는 논설을 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 이제 이 봉건 영주의 이익을 옹호하는 자들하고 예, 논쟁이 붙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스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막스가 이 시기에 썼던 이런 텍스트들도 이제 일부 한국에도 이제 번역돼서 나와 있기도 합니다. 네, 어쨌거나 급진적 민주주의자에서 공산주의자가 이제 되는 계기가 결국에는 예, 현실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기층 민중들의 물질적 삶의 문제를 이제 접하게 되면서부터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융의 막스라는 영화가 어, 예전에는 이게 이제 한글 자막이 있는 그런 이제 그 필름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 유튜브에서는 이제 자막은 없이 그냥 원문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뭐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이제 구해서 보시고요. 네,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은정 씨 읽으실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려우신가요? 가능하시면 시작해 주십시오. 다른 한 편부터입니다. 음소거를 해제하시면 돼요. 어려우시구나. 예. 그럼 신현호 씨 부탁할게요.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네. 다른 한 다른 한편, 편부터. 다른 한편 더욱 더 나아가려는 선한 의지가 종종 전문 지식을 대신했던 그 시기에 옅은 철학적 색채를 띤 프랑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메아리를 라인 신문에서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이러한 미숙함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였으나 동시에 아우구스부르크 종합신문가의 어떤 논쟁에서 나의 당시까지 연구로는 그 프랑스 사조들의 내용 자체에 대한 그 어떤 판단도 감히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했다. 오히려 나는 신문의 입장을 완함으로써 신문에 내려진 사형 선고를 철회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라인 신문 경영자들의 환상을 기꺼이 이용하여 공개적인 무대로부터 서재로 물러앉았다. 예,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프랑스의 이제 공산주의 운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스며들었는데, 막스가 처음에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다는 것도 동시에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까 우리가 봤던 이제 필름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이제 아까 그 필름에서 그 나레이션이라는로 나온 게 독일어로 나온 게 막스가 이 라인 신문에 썼던 이 문제에 대한 이제 논설을 막스가 이제 읽고 있는 식으로 이제 묘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프로이센 당국의 비위를 거슬려서 조금 그 필름을 더 보다 보면 이제 전부 다 이제 경찰들한테 군대가 동원돼서 병사들한테 체포돼서 이제 끌려가는 모습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라인 신문이 폐간이 되죠. 폐간이 되니까 이 라인 신문을 실제로 이제 프로이센 부르주아지들이 만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영자들이 논조를 조금 누그러뜨리면은 혹시라도 이 폐간된 신문을 복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 자기들의 얼굴 마담으로 세웠는데 자기들의 예상 이상으로 너무 세게 나가서 문제가 됐던 막스를 이제 편집장 자리에서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편집장에서 잘렸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뭐 잘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에 착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혁 씨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읽어주세요. 네. 나를 엄습했던 의문의 해결을 위하여 시도된 첫 번째 작업은 해겔의 법철학에 대한 비판적 검토였는데 그것의 서설은 1844년에 파리에서 발행된 독불연보에 실렸다. 나의 고찰은 다음과 같은 결론, 즉 법 관계들과 국가 형태들은 그것들 자체로부터 파악될 수 있는 것도 또 이른바 인간 정신의 보편적 발전으로부터 파악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해겔이 18세기의 영국인들과 프랑스인들의 선례를 따라 시민사회라는 이름 아래 그 총체를 총괄하고 있는 물질적 생활 관계들에 뿌리박고 있다는. 그러나 시민사회 해부학은 정치 경제학에서 찾아져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구를 시작해서 처음으로 이제 나온 저작이 해겔 법철학 비판이고 그 서설인데 이 서설이 뭘로 유명하냐면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해겔 법철학 서설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전부 다 이 얘기만 기억을 합니다. 이 문구만. 근데 실제로 그 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규정이 종교를 이제 무조건적으로 적대하고 부정적으로 그 쓰고 있는 이런 그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둥둥 떠다니는 문구만 보고 그런 식으로 흔히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을 이제 쭉 읽어보면은 아편이라는 게 이제 마약인데 마약이면서 이제 동시에 어, 치료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그 환자들의 이제 고통을 덜어주는 진통제로 쓰이잖아요. 오늘날까지도. 정확하게 이제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문제들에 의해서 이제 인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인민들이 그걸 현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예, 해법도 어떤 치료제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그 끔찍한 고통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 역할을 이제 종교가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막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건 정확하게 이제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거고 어쨌거나 이 해겔 법철학 서설에서 막스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는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결국 법이나 국가, 정치 문제들, 사회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도 파악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만 들여다봐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다음에 뭐 인간 정신의 보편적 발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이제 해겔식의 사고 방식이죠. 해겔이란 사람이 현실이라는 게 이른바 절대 정신의 자기 실현 과정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도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결국 물질적 생활 관계, 경제 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여기서 현실 문제에 대한 이제 유물론적 관점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일찍부터요. 자,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옥승원 씨 읽으실 수 있나요? 네, 네, 읽어주십시오. 나는 파리에서 시작했던 정치 경제학의 연구를 기조 씨의 추방 명령으로 인해 이주해 갔던 브뤼셀에서 계속하였다. 나에게 분명해졌던 그리고 일단 획득되자 내 연구의 길잡이가 되었던 일반적 결론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식화될 수 있다. 네, 인간 좋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막스가 젊은 시절부터 이제 계속 현실의 이제 혁명 활동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각국의 정부로부터 그 탄압의 대상이 되죠. 체포돼서 재판을 받고 추방 명령을 받아서 다른 나라로 갔다가
거기서도 또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유시찰 인물이 돼서 또 쫓겨나고, 그래서 유럽 전역을 이제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파리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브뤼셀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그 이제 결과로 어떤 결론에 이르렀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간략하게 정식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우리가 이제 사적 유물론 내지는 역사적 유물론이라고 부르는 이런 내용에 대한 그 간단한 이제 요약, 그리고 핵심적인 요약이 여기서부터 이 다음 페이지의 거의 마지막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뒤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여기는 건너뛰고 이 다음을 추가로 읽도록 할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송문환 씨 가능하신가요? 가능하시면 읽어주십시오. 네. 지금 마이크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장욱 씨 부탁드립니다. 이장욱 씨, 읽어주십시오. 대적 범죄들의 비판을 위한 그의 천재적인 개설이 독불용부에 실린 일에 내관을 편지를 통해 의견을 교환해왔던 프리드리 engels는 다른 경로로 그의 잉글랜드 노동계급의 처치를 참조하라. 나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1845년 봄에 그 역시 브뤼셀에 정착하였을 때 우리는 독일 철학의 이데올로기적인 견해에 대립하는 우리의 견해를 공동으로 만들어낼 것을 사실상 우리의 그 이전의 철학적 의식과 결별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헤겔 이후의 철학에 대한 비판이라는 형태로 실행되었다. 두 권의 두꺼운 8절판을 되는 원고가 베스트팔렌의 출판지에 도착한 지 한참 되었을 때 우리는 사정이 변해서 출판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는 우리 주요 목적, 자기 구명에 도달해 있었던 만큼 기꺼이 그 원고를 쥐들이 갉아먹는 비판에 맡겨두었다. 네,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엥겔스가 언급이 되죠.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막스의 초기 저작 중에 하나로 이제 많이 알려진 게 그 경제학 철학 추구라는 텍스트인데요. 이게 막스가 이제 파리 시절에 막 경제학 공부를 시작하고 있을 때 이제 썼던 노트입니다. 당연히 이제 출판을 목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대단히 이제 난삽하고 체계도 없어요. 대부분이 발췌록입니다. 근데 나름 이제 그 초기 저작이라고 신비화된 측면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언급하고 찾아 읽으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보실 걸 권합니다. 특히나 초기 저작들은 다 그래요. 무슨 소리냐? 막 말크스든 엥겔스든 간에 이제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이제 자기 예, 현실의 이제 혁명 활동 과정에서 자기 사상들을 이제 정립해 나간 사람들이라서 젊었을 때는 아무리 천재들이라고 해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 철학 초고 같은 걸 보면은 몇몇 부분에서 뭐 번뜩이는 통찰력이 발견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자기가 읽었던 책을 발췌해 놓은 경우고 그 와중에 이제 자기도 뭔 소리인지 모르면서 써놓은 것도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우리가 이 사람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드립다 읽다 보면은 예, 읽는 사람이 이제 헷갈려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막스나 엥겔스의 저작을 읽는 제일 좋은 방법은 거꾸로 가는 방식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후기에 어느 정도 이제 완성된 저작들을 먼저 봐서 체계를 잡고 난 다음에 거꾸로 가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되고 정립되어 갔는지를 추적하는 게 가장 이제 정통적인 방식인 거죠. 근데 어쨌거나 경제학 철학 초고를 쓰던 시기에 막스는 정말로 경제학 분야에서는 초심자였는데 엥겔스는 막스보다 이제 훨씬 먼저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채팅을로 열심히 의견을 예, 어, 남, 그, 주고받고 계신데
말씀으로 하셔도 돼요. 이를테면 이제 기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것도 이제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CF가 무슨 뜻인지 저한테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예. 자, 어쨌거나 실제로 엥겔스가 일찍부터 이제 경제학 연구에 착수해서 나름 체계를 갖춘 저작을 이미 이제 쓴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막스가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잉글랜드 노동계급의 처지라고 하는 어, 정말로 이제 그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그 현장을 제대로 이제 답사하면서 쓰는 이런 그 텍스트의 이제 전범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이제 그 책도 엥겔스가 집필을 했었죠. 관심이 있으면 특히 이 그 영국 노동계급의 상태 내지는 잉글랜드 노동계급의 처지라는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막스하고 엥겔스가 그 둘이 이제 죽이 맞은 거죠. 어쨌거나 이제 그 라인 신문 관련해서 엥겔스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독불연보라는 이런 잡지를 이제 새로 창간하면서 엥겔스하고 이제 교류를 하게 되면서 의기투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독일 철학의 이데올로기적 결에 대입하는 견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무슨 소리냐면 당시에 이제 프로이센이 대단히 이제 엄혹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름 이제 당대 현실을 비판하는 이제 지식인들 해결 좌파 내지는 이제 청년 해결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막스하고 엥겔스도 이제 그 젊은 시절에 이 사람들의 동조해서 같이 어울려 다녔는데 이미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의 한계를 명확하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현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비판하면서 뭔가 이제 그 대단히 이제 공허한 얘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대중을 교육하고 이제 설득하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결벌하면서 나온 텍스트가 신성가족이라는 책과 이제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이제 책이에요. 근데 신성가족은 출간이 됐는데 여기서 나온 두 권의 두꺼운 8절판으로 된 원고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독일 이데올로기거든요. 도이치 이데올로기인데 실제로 이거는 두 사람 생전에 출간이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출판사에 도착한 다음에 사정이 변해서 출판할 수 없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그 원고를 출판해 달라고 맡긴 출판사 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비판의 대상이 됐던 이제 해결자파, 청년 해결파들의 신봉자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책 내용을 보니까 이제 에, 정말로 이제 무서울 정도로 이제 이 사람들이 다끼고 비판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책은 도저히 못 내겠다라고 이제 거부를 했던 거죠, 출판사가. 근데 어쨌거나 막스하고 엥겔스는 어쨌거나 이제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정립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고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원고를 쥐들이 갉아먹는 비판에 맡겨두었다라는 게 원고가 출판 안 되고 이제 어딘가 구석에서 잠자고 있으면은 결국 이제 쥐들만 출몰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쥐들이 이 원고를 갉아먹는 비판을 하게 됐다. 출판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혜 씨 읽어주실까요? 그 당시부터요. 그 당시 우리가 이런저런 측면에서 세상에 내놓은 견해들은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저작들에 담겨져 있는데 나는 그 가운데 엥겔스와 내가 함께 쓴 공산주의당 선언과 내가 발표했던 자유 문제에 관한 연설만을 언급하도록 하겠다. 나는 1847년에 프루동에 반대하는 저서 철학의 빈곤을 썼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견해의 결정적인 논점들은 비록 논쟁적이기는 하지만 그 책 속에서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제시되었다. 브리셀 독일인 노동자 협회에서 행한 임금 노동에 관한 나의 강연들은
강연들을 편집한 임금 노동에 관한 독일어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의 인쇄는 2월 혁명과 그에 따라 일어난 나의 발기로부터의 강제 추방 때문에 중단되고 말았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저작들이죠. 뭐 그 프루동이라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1편 본문 읽을 때 몇 차례 나올 텐데 프루동을 이제 비판한 텍스트고요. 그다음에 임금노동과 자본은 우리가 정치경제학 인문 수업할 때 같이 봤던 텍스트인 거고, 그리고 이제 유명한 공산당 선언입니다. 이런 것들이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초기 저작인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 2월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1948년 2월 혁명입니다. 당시 이제 어떤 상황이냐? 그 에릭 홉스봄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이제 영국 역사가가 있습니다. 뭐 본토 발음으로는 홉스바움이라고 읽는다고 하는데, 이 분이 이제 유명한 게 이제 19세기 3부작을 집필을 했죠. 그래서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제국의 시대인데요. 사실 이런 식의 이제 그 시대 구분 자체가 막스로부터 이제 크게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혁명의 시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1789년에 이제 프랑스 혁명부터 1848년에 이제 유럽 혁명, 2월 혁명 등등을 포함한 여기까지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전역에서 줄기차게 이제 혁명이 일어났던 이 시기들입니다. 그리고 48년을 끝으로 해서 이제 혁명의 그 불길이 이제 사고로 들고 자본주의 이제 그 번성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걸 이제 막 오스봄이 이제 혁명의 시대와 이제 자본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막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추방을 가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영국에 정착을 예,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지원 씨 가능하실까요? 예, 가능합니다. 네, 부탁합니다. 1848년과 1849년의 신라인 신문의 발간과 그 뒤에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 중단된 나의 경제학 연구는 1850년에야 비로소 런던에서 재개될 수 있었다. 대형 박물관에는 정치 경제학의 역사에 관한 방대한 자료가 쌓여 있었고, 런던은 부르주아 사회의 관찰에 있어 유리한 입지를 제공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금의 발견과 함께 부르주아 사회는 새로운 발전 단계로 진입한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사정들이 나로 하여금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할 것과 새로운 자료를 비판적으로 철저히 연구할 것을 결심하게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부분적으로는 아무런 연관도 없어 보이는 학과들로 저절로 흘러갔던 바, 이 학과들을 연구하는 통해 나는 얼마간 지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경제학 연구를 이제 1850년부터 재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본격적으로 경제학을 파고들기 시작한 데가 이제 영국에서부터입니다. 근데 유럽 전역을 이제 떠돌다가 결국 영국까지 한 상황에서 이제 그 막스하고 이제 막스 가족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도 여럿이 있는 상황인데 가족이 글자 그대로 이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죠. 뭔 소리냐? 나름 이제 있는 집 자식이었고 결혼하면서 뭐 부인의 이제 지참금도 좀 있었고 그래서 뭐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살면은 생계에 지장이 없었던 상황이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유럽에서 발생했던 이 혁명운동에 계속 개입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그 출판물들을 이제 계속 간행하고 그리고 나름 자리 잡고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추방 명령을 받으면은 그 나름 이런저런 이제 재산들을 처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뭐 48시간 안에 무조건 떠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추방 명령을 받는 거야.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이제 그냥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이제 런던에 이주했을 때는 정말로 그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엥겔스가 이제 자기 희생을 하게 되죠. 예. 막스는 이제 변호사 집안 아들이었는데 엥겔스는 그 공장주 아들이었어요. 예. 정확하게 이제 자본가 아들내미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상대적으로 낙후된 프로이센이었는데 엥겔스 아버지가 그 당시 그 최선진 공업국인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공장을 공동 경영을 하고 있는 자본가였어요. 그래서 엥겔스를 이제 그 대학을 보낼 생각이 없었죠. 아버지가. 그래서 중등학교 김나지움을 졸업하자마자 내 공장에 와서 이제 내 후계자 수업을 받아라. 라고 이제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반발해서 이제 뛰쳐나왔던 거거든요, 엥겔스가. 근데 막스하고 이제 막스 가족이 이런 그 생존의 위기에 처하니까 정말 죽기보다 가기 싫었던 맨체스터 자기 아버지 공장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기 싫은 이제 자본가 노릇을 하면서 자기가 받는 수입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막스한테 송금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막스하고 막스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엥겔스가 이제 자기 활동을 전부 다 포기하고 뭐 실천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학문적 활동까지도 전부 다 포기하고 그런 희생을 하지 않았으면은 뭐 막스는 이제 위대한 성과를 남기기는커녕 거의 틀림없이 이제 굶어 죽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자, 어쨌거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대형 박물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 실제로 그 정확하게는 이제 대형 박물관 부설 도서관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독립해 있는 도서관인데 당시에는 대형 박물관에 도서관이 이제 부속 기구로 딸려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도서관이라고 하면은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이제 도서관이라기보다는 그냥 책을 특별한 이제 체계 없이 이제 모아놓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나 이제 귀족들이 자신들의 이제 부를 과시하기 위한 음,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당연히 이제 출입조차도 돈이 많은 사람이나 귀족들만 가능했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하필 그때 대형 박물관 부설 도서관에 이제 도서관장이 새로 부임을 하면서 오늘날의 이제 근대적인 형태의 도서관으로 예, 바뀌게 되죠. 그래서 장서를 엄청나게 많이 확충하고 그걸 체계적으로 분류할 뿐만 아니라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입장을 해서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놨는데 그 최대 수혜자가 이제 막스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스가 런던살이를 할 때 이 시기에는 아침마다 이제 그 도서관에 이제 출입물 담당하는 그 담당자가 출근하기 전에 이제 문 앞에 딱 지키고 서 있다가 같이 문 열고 들어가서 종일 동안 이제 책과 자료들을 보고 발췌를 하다가 예, 자, 이제 문 닫을 시간 됐으니까 나가세요라고 하면 이제 그 발췌 노트들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다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연구를 하는 이런 생활이 이제 오래 지속이 됐던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학 연구들을 이때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몇 얘기가 더 있는데 이건 이 다음에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미리 씨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마지막 줄 그러나부터입니다. 그러나 특히 내가 임의로 사용할 잠시만요. 네, 수 있는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줄여놓은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영리 활동의 필요성이었다. 내가 아메리카 제1의 영자신문 뉴욕 트리뷴에 기고한 지도 이제 8년이 되어 가는데 내가 본래적 의미의 신문통신에는 오직 예외적으로만 관계했기 때문에 이 기고는 연구의 심한 분산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그렇긴 하지만 영국과 대륙에서의 두드러진 경제적 사건들에 대한 논문들이 나의 기고문의 주요 부분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정치경제학이라는 본래의 과학 영역 바깥에 있는 실제적인 세부 사실들에 대해서도 정통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막스가 하고 있는 얘기가 이 정치경제 비판을 위하여라는 책이 1859년에 나오는데 그 전까지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내가 공부를 했고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의 이제 뉴욕 데일리 트리뷴이라는 신문에 대한 기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데일리 트리뷴에 대해 이제 영리 활동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고료는 정말 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계에는 별로 보탬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막스가 평생에 걸쳐서 이제 돈벌이를 거의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 무책임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름 시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철도 사무원으로 취직하려는 시도도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철도 사무원 같은 경우는 뭐 딱히 대단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철도역에서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예, 전보를 전달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예, 전보를 쓰면은 그걸 이제 전신으로 받아가지고 주고받고 그걸 이제 사람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철도 사무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였는데 막스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면 글씨를 너무 못 썼거든요. 막스가 유명한 악필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은 막스가 써놓은 이제 원고들을 친필 원고들을 이제 카피 떠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거의 이제 지렁이 기어가는 것 같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생전에 이제 막스의 글씨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딱 세 명밖에 없었다고 해요. 막스 자신하고 막스의 부인하고 엥겔스 딱 세 사람만 알아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그런 정도였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이 데일리 투입분에 대한 기구조차도 사실은 엥겔스가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특히 초반에. 무슨 소리냐? 지금은 대한민국은 이제 영어가 제1 외국어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제 유럽에서는 제1 외국어가 프랑스어입니다. 그래서 막스가 애덤 스미스, 리카도 같은 영국 경제학자들의 책을 처음에 프랑스 파리에서 불어로 읽습니다. 그만큼 이제 영어에 크게 익숙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 신문에 기고를 해야 되는데 영어가 서툴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상당 부분의 원고를 엥겔스가 대신 집필합니다. 막스 이름으로. 그래서 처음에 막스의 저작으로 알려졌다가 그 사실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이제 엥겔스가 쓴 걸로 알려져 있는 나름 이제 중요한 저작들도 있어요. 뭐 어쨌거나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빈 씨 읽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부터요. 이렇게 정치경제학 영역에서의 나의 연구 결과를 개괄한 것은 사람들이 나의 견해들을 어떻게 논평한다 해도 그리고 나의 견해들이 지배계급의 이기적 편견과 아무리 일치할 수 없다 해도 그것이 여러 해에 걸친 양심적 연구의 결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과학의 입구에는 지옥의 입구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요구가 내걸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너는 일체의 의심을 버려야 한다. 너의 어떠한 비겁도 여기서는 쓰러져야 한다. 이게 이제 어딘가에서의 인용인데 단테의 인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각주 23번인데 여기 보면은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막스가 이제 좋아한 연필가인데 그래서 막스의 그 생각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문을 쓸 때 단테를 인용해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자본론의 서문에서도 이제 단테에 대한 단테의 인용으로부터 이제 끝납니다. 이런 식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봤냐면은 1859년에 이제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를 출간하기 전에 시기까지 이제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구체적으로 경제학 연구와 관련된 얘기들이 남았는데 지금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분, 15분 정도 쉴게요. 9시 20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반부 얘기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문 중에서 건너뛰었던 부분을 조금 더 언급을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9시 2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